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내란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 결론이라며 반겼지만 국민의힘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형 구형 3시간 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이슈앤 포커스 문학진, 안영환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구형 이후로 전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도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면서 사형 구형 사유를 밝혔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이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 얘기를 또 되풀이했습니다.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406일 만에 나온 구형이고요.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로 예고가 됐습니다. 어제 대신 공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후 변론에서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이었다. 이게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니죠. 네. 뭐 제가 누차 얘기하듯이 우리 국민들이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과거로는 1979년 12.12에 이은 1980년 5.17 사태, 그 계엄 전국 확대, 전두환 노태우에 의한 그때 군을 동원해서 예. 총칼을 탱크를 국민한테 들이댔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세력이 전노 세력이 제5공화국이라는 문패를 달고 정의 사회 구현한다고 이제 그렇게 나타났던 정말 우리가 또렷이 기억하는 그런 아주 가까운 과거인데 그게 44년 만에 군이 군 통수권자에 의해서 국회로 또 선관위로 쳐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친위구 태타라고 그러나요? 군 통수권자는 국가원수가 이제 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합법적 이 무력을 동원하고 지휘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이 그 국가원수한테 대통령한테 위임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를 국회에다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있는 국회에다 그 군을 동원을 해서 그렇게 갖다 총칼을 들이대라고 그런 권한을 위임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최후 변론에서 윤석열 씨가 가장 짧은 계엄이었다 하는데 자기가 짧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 가지가 다 나오는데 이것저것 계획을 세웠었고 김용현 등과 더불어 국회와 그리고 정말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시민들의 힘으로 이게 그렇게 짧게 계엄 해제가 된 거잖아요. 국민들을 막아섰고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이제 들어와서 계엄 해제 의결을 했죠. 12월 3일 밤에. 정말 특히 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국회 앞에 몰려가서 그 장갑차를 가로막고 그걸 막았던 건 전 세계가 정말 그걸 보고 정말 찬탄을 금치 못했어요. 정말 한국민의 저력이 대단하구나. 그랬던 건데 이거를 변론을 통해서 가장 짧았던 계엄이었고 무슨 계몽령이었고 이런 그야말로 헛소리를 또 되풀이하니까 이 사람은 정말 무슨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인 것 같고 난 사형 구형해도 마땅했던 그런 구형이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안 의원님은 예상했습니까? 내용은? 구형 사형할 것으로는 저는 예상했습니다. 일단 구형이니까요. 구형은 말 그대로 검찰이 재판부에 형을 요구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재판부가 12월 19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2월 19일. 2월 19일. 그러나 어찌 됐든 대한민국의 한 명의 대통령이 또다시 사형 구형이라는 그런 엄벌에 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 정말 안타깝고 또 국격의 추락이라는 측면에서는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저는 뭐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전두환 노태우 세력은 뭐 광주 민주화운동을 촉발시킨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시킨 그런 행태와는 뭐 이건 좀 차원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12.3 계엄은 반헌법적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리한 권력의 절제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칙에 어긋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 이후 이제 앞으로 결국은 이 상황은 이 문제는 이제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진 문제지만 이제 앞으로가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사실 12.3 쿠데타 친일 쿠데타를 할 수 있죠. 궁중 쿠데타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헌정 질서를 위협했고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민주주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미래의 민주주의는 제대로 갈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사형 구형이 나온 게 밤 9시 35분 뭐 이렇게 됐고 이후에 이제 한 3시간 뒤에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후 5시부터 열려있던 이제 윤리위원회고 최종 결론은 기자들에게 알린 시간이 새벽 1시, 오늘 새벽 1시죠.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내일 이제 최고위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친한계는 물론이고 또 외연 확장을 요구한 당원들이 반발하고 있고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도 즉시 어제 SNS에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고 잠시 뒤 1시 반에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요. 어떻게,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상황에서 이제 요 국면을 어떻게 좀, 뭐, 입장을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일단은 뭐 반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도 물론,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지 이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당원권. 뭐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오늘 뭐 대전에서의 행사장에서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럽니다. 바뀔 이유가 없다, 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발언대로라고 한다면은 뭐 제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 맞서서 힘을 합쳐도 똘똘 뭉쳐도 부족한 상황에서 저렇게 분열되고 또 나뉘고 싸우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당연히 이제 내부는 더 커질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는 이제 뭐 최고위에 요구를 하겠죠. 이것을 부결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본인의 이제 항변을 할 텐데 어찌됐든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 커질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애시당초 한동훈 전 대표가 인정을 하고 국민께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당 지도부에서 당의 화합을 위해서 뭉치자 하고 갔더라면 그렇게까지 커질 사안은 아니었었는데 아니 댓글 그 단계 그렇게 한 정당을 분열시킬 정도 큰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에요. 그러나 거기서는 첫 번째 한동훈 대표가 미리미리 선제적인 사과를 하고 정리했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걸지 저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막 나옵니다만은 뒤집을 고려를 하지 않는다. 그럼 제명당한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했던 당내 세력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아마 당장 탈당은 못할 겁니다. 국민의힘당 구성원들의 속성을 비춰볼 때 탈당을 못할 거고 뭐 당내에서 남아있을 텐데 그럼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한동훈 세력과 이준석 세력을 포함한 범야 세력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 분열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뭐 장동혁 대표가 당명을 바꾸겠다, 뭐 당을 바꾸겠다. 그런데 현재 보수 세력은 당명 바꾸는 것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리모델링 가지고도 안 되는 거고요. 재건축 가지고도 안 됩니다. 동네를 확 뒤집어 엎는 재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수란 지역 전체를 확 뒤집어 엎는 재개발을 해야지 제대로 현재 이른바 진보 좌파 세력에 맞설 수 있는데 지금 뭐 단순히 실내 인테리어 바꾼다? 당명 바꾸는 거, 뭐, 리모델링 한다, 이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뭉쳐야 되는데, 일단 안타깝습니다. 물론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암울하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6월 3일에 치러지게 되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이제 제명 결정, 국민의힘 조금 전에 좀 암울한 그런 상황이다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 그렇게 보죠. 참 암담하구나. 근데 저는 이게 이 당원 게시판 이 논란이라는 게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이 한동훈 씨 가족들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다가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방했다. 네. 요거죠. 네. 요거 가지고 지금 윤리위에서 제명까지 결정을 했는데 아마도 뭐 그 제명 결정은 뭐 바뀔 것 같지 않다고 그러는데 최고위 가봐야. 자, 핵심적인 내용이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비판했다. 이걸 가지고 제명 처분을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아주 뭐 계속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뭐 각종 만평이나 여기서 하여튼 장동혁 이퀄 윤어게인 뭐 이렇게들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대중이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렇죠. 장동혁 대표는 당 쇄신을 얘기를 하면서 난 쇄신 방안이 지금 정확히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하는 이런 모든 언행들을 보면 윤석열, 김건희로 다시 돌아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당 이름 바꾸겠다. 당 이름 바꿔봐야 저는 그건 도루묵이라고 봐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용과 형식이 같이 가야 대중이 받아들여 주지요. 대중이 소화가 가능하죠. 근데 내용은 계속 그러면서 간판만 바꿔봐야 뭐 똑같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소구력이 있겠어요? 대중한테? 국민한테? 저는 이렇게 해서 정말 민주당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무슨 이 김병긴의 무슨 뭐 강선영인가요? 뭐 여러 가지 강선우 의원이요. 강선우인가 문제가 있는데 참 저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 이렇게 도와주니까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거의 뭐 배로 지금 민주당이 나오잖아요. 국민의힘이 참 민주당을 이렇게 받쳐주기도 힘들 것 같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가면요. 장동혁 대표 이런 스탠스로 가면 국민의힘 당명을 바꾼들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정말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방금 안 의원 얘기한 대로 정말 제대로 바뀌지 않으면 내용부터 바꿔야 한다고요. 내용부터. 근데 내용이 바뀌지 않는데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딴소리하면 이렇게 가차없이 처분하겠다. 그 뜻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누가 정말 저 당이 정말 바뀌는구나라고 생각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이게 바뀌지 않으면 정말 말짱 도루묵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상황 앞으로 좀 면밀히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이제 각종 공천원금 등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했지만 이제 김병기 의원은 재심 의사를 밝혔죠. 당 지도부도 뭐 그것도 하나의 이제 권리니까 그거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면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진 그런 상황인데 경찰이 오늘 아침에 김병기 의원 자택 그리고 의원회관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김병기 의원 거취는 어떻게 좀 될까요, 앞으로? 제가 이제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의원직 사퇴하지 않으면 100일도 백엔할 도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지금까지 몇 달을 뭐 이런 고소가 들어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도 안 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지금 뭐 이제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압수수색 오늘 아침인가 이제 들어가고 지금 뭐 수사하겠다는 건데 어찌됐든 수사 제대로 하면 이미 결론 다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미 다 결론이 나와 있고 그렇게 가면 의원직에서 부재하겠어요. 본인이 의원직 유지하고 싶어도 본인은 아마 뭐 자신 있다고. 그거야 뭐 항상 그렇죠. 항상 피의자 입장되고 무슨 의혹이 휩싸이면 나는 결백하다 다 이제 그래 왔는데 이 사람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사람이 이렇게 녹음하는 상대도 모르게 그런 습관이 있나 봐요. 제가 듣기에. 그래서 이상한 어떤 뭐 이상하다기보다 각종 무슨 내밀한 그런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 어떤 건 녹취록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티는 게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물귀신 작전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든다고요. 네. 왜냐하면 이 김병기 씨 경우에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의 공천 심사위 간사인가 했죠. 조직 담당 사무부총장하고 예. 굉장히 검증위원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요. 예. 그런데 그때 당 지도부의 의중을 받아서 예. 이 사람이 제가 지난번에도 그 표현을 썼는데 아주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마름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마름이라는 표현은 있었던 좀, 마름 있잖아요. 머슴. 그 역할을 충실히 적극적으로 했다. 그 과정에서 뭔가 있지 않는가. 네. 이 사람이 뭔가 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 이렇게 뻗대는 거 보면 예. 당내에서도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잖아요. 한때는 좀 있었다가 같이 뭐 비를 맞겠다는 둥 택도 아닌 소리를 예. 당 지도부에 있는 사람도 했었어요. 예. 그랬다 지금은 좀 태도들이 좀 바뀌고 있는데 근데 이 김병기 씨가 이렇게 김병기 아직은 의원이죠. 예. 이렇게 뻗대는 거 보면 뭔가를 쥐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 말씀을 다시 향후에 드립니다. 지금 남은 절차가 이제 경찰 수사는 이제 수사대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재심 신청했으니까 재심 결과가 나올 하겠죠.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명을 하려고 그러면 의총을 열어야 된다고 그래요. 의총에서 이제 과반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 결과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의총을 국회의원들끼리 의총을 이제 거쳐야 제명을 하죠. 해야 그죠? 의원총회 거쳐야 되죠. 그렇다고 해야 돼요. 예. 의원총회 거쳐도 제가 보기엔 이게 지금 여론이 이렇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 본인은 부인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원들이 도외시하고 하기는 어려울까? 다른 결론을 네.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김현희 의원 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상식선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의원직 사퇴가 맞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이렇게 많은 비리가 동시에 불거져 나오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상류계층이 할 수 있는 모든 형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갑질과 비리가 지금 다 드러난 케이스가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의원직 사퇴가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기 의원이 버티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저도 궁금합니다. 문학진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왜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상식적이라면 일단은 탈당한 게 맞죠. 그런데 시간을 달라 재심을 하겠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억측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뭔가 이른바 민주당의 최상부, 예. 여권의 최상부가 두려워하는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로 가능할 것인가? 전 특검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민주당의 구조적인 공천 비리 문제는 휴먼 에러가 아니라 시스템 에러입니다. 네. 그다음에 시스템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경찰이 지금 압수수색을 이미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서 압수수색을 한다?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수사의 기본은 압수수색에서 핸드폰 압수입니다. 핸드폰을 압수하고 그때 수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핸드폰이 지금 2주 사이에 김병기 전 국정원 직원이었던 분이 핸드폰 그대로 놔뒀을까요? 아니면 어디 놔두고 네. 이용하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경찰에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분이 이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건 특검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힘당이 저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참 답답합니다. 이 상황 진짜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있는 국민의힘당 그리고 내부에 휩싸이는 국민의힘당이 참 안타깝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굉장히 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수고를 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부터 뭐 경찰의 또 수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 상황도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